서울 강남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이정현의 손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거친 물과 세제에 닿을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렸죠. 하지만 이정현은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진 상태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이정현, 저기 6번 테이블 그릇 아직도 안 치웠어? 손님들 기다리고 계시잖아. 식당 주인 오미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미선은 손님들 앞에서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주방 안에서는 마치 폭군처럼 이정현을 괴롭혔어요. 특히 손님이 많은 저녁 시간이면 더욱 그랬죠. 지금 치울게. 이정현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때 당당하게 자신의 디자인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어 했던 그녀는 이제 그저 접시를 닦는 60대 아주머니로 전락해 있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스케치북을 펼쳐본 것이 언제였는지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참, 어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너 얘기 나왔어. 다들 놀라더라. 한국 패션계의 신동이라고 불렸던 이정현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오미선은 그릇을 정리하며 의도적으로 이정현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이정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설거지에 집중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옛 기억들이 아프게 살아있었어요. 30년 전 이정현은 한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섬세한 감각과 독창적인 발상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았죠. 미국이나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가족의 파산과 함께 그녀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이정현, 저기 쓰레기통 비워, 냄새나. 오미선의 또 다른 명령에 이정현은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그때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식당 메뉴판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 오미선이 버린 종이였죠. 하얀 종이의 뒷면은 아직 깨끗했습니다. 이정현은 무의식적으로 그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종이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전율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살피고는 종이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작은 고시원 방에 돌아온 이정현은 침대 위에 앉아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된 연필을 꺼내들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그녀의 손은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그녀의 손끝에서 우아한 선이 탄생했어요. 드레스의 실루엣, 섬세한 디테일, 독창적인 패턴까지. 이정현의 천재성은 30년의 세월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정현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스케치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60대의 설거지 아주머니가 다시 패션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정현은 한숨을 쉬며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조금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그린 스케치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던 것이죠. 식당 문을 열자마자 이정현은 평소처럼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어제 저녁에 미처 다하지 못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젯밤 그렸던 디자인이 떠올랐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은 접시를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섬세한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죠. 이정현, 오늘 중요한 손님 오신대. 외국인인데 유명한 사람이래. 실수하지 말고 뒤쪽에서만 일해.
오미선의 명령에 이정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미선이 중요한 손님이 올 때마다 자신을 주방 깊숙이 숨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정현의 모습이 식당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이정현은 쉴 새 없이 설거지를 하며 주방을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키가 크고 우아한 차림의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청년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앙리모네님. 저희 식당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미선은 과장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앙리모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이정현의 귀가 쫑긋했어요. 패션계를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 이름은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메종 모네의 수장이자 천재 디자이너였죠. 이정현은 호기심에 주방 문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앙리 모네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의 옆에는 한국인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앙리 모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정현은 급히 설거지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이정현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어제 그렸던 스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주워들려고 했지만 오미선이 먼저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또 쓸데없는 낙서를 하고 있었어? 오미선은 스케치를 낚아채 살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들렸어요. 패션이니 뭐니 해봤자 결국 내게 어울리는 건 설거지뿐이라니까. 6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니? 오미선은 스케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정현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앙리 모네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는 호기심에 쓰레기통으로 다가가 구겨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종이를 펴서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건 누가 그린 겁니까? 앙리 모네의 질문에 오미선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저희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심심해서 그린 낙서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앙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스케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정현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정현은 주방 깊숙이 숨어 있었지만 앙리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그렸습니까? 앙리 모네의 직접적인 질문에 이정현은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디자인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이정현은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어요. 그저 심심해서 의미 없이 그린 겁니다. 앙리 모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정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했어요. 의미 없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재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죠. 앙리 모네의 말에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정현을 바라봤어요. 이정현은 몸을 떨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인정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죠. 그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정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앙리 모네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선의 흐름, 이 섬세한 디테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혹시 당신의 이름이? 이정현은 대답하기 전에 오미선이 끼어들었어요. 저 사람은 이정현이에요. 예전에 잠깐 패션한다고 설치더니 지금은 우리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죠.
그냥 옛날 감각이 남아있나 보네요. 앙리 모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의 정답을 찾은 사람처럼 흥분했어요. 이정현, 혹시 30년 전 서울 국제 패션 공모전에 참가했던 그 이정현입니까? 이정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공모전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참가했던 대회였습니다. 그 후 가정사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죠. 기억이 납니다. 당신의 디자인, 그 독창성과 섬세함이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당신이 그 대회 이후 어떻게 됐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앙리 모네의 말에 이정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이것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모네 씨, 우리 식사나 계속할까요? 이런 옛날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현우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앙리 모네의 조수로서 그의 관심이 다른 디자이너에게 쏠리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식당을 나서며 앙리 모네는 이정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저녁 호텔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날 밤 이정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스크랩북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공모전 관련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예 디자이너 이정현 국제 패션 공모전에서 주목받아. 그녀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꿈 많던 28살의 이정현. 세상을 정복할 것만 같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한편 호텔 스위트룸에서 앙리 모네도 옛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오래된 사진들을 찾아보았어요. 그 중에는 30년 전 서울 패션 공모전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앙리 모네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그 대회에서 한 한국 여성 디자이너의 작품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었죠. 드디어 찾았군요. 앙리 모네는 한 장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것은 이정현이 디자인한 드레스였어요. 독특한 실루엣과 한국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 드레스는 앙리 모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여성이 왜 패션계를 떠났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군요. 앙리 모네는 이정현의 스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천재성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월이 더해준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현우였습니다. 선생님, 내일 일정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앙리 모네는 최현우를 바라보며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현우의 초기 디자인이 이정현의 스타일과 묘하게 유사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최현우, 너는 처음에 어떻게 패션계에 입문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대학 시절 우연히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선생님의 눈에 띄었죠. 앙리 모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최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디자이너를 알고 있었어? 이정현이라는 사람. 최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정현의 사진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오늘 식당에서 뵌 분 아닌가요?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앙리 모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내일 보자, 최현우. 다음 날 저녁, 이정현은 앙리 모네와의 약속 장소인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오래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그래도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 없었죠.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은 그녀가 겪어온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앙리 모네가 벌써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정현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앉으시죠, 이정현 씨. 앙리 모네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 당신의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공모전에서 당신이 우승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정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공모전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우승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앙리 모네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패션계를 떠나셨나요?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정현의 눈에서 서글픈 빛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모전 직후에 우리 가족이 파산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어머니는 중병으로 쓰러지셨죠. 남동생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했어요. 패션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앙리 모네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생이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나중에라도 다시 도전하지 않으셨나요? 이정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참자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삶이란 게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패션계는 더 멀어졌고 제 자신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30살, 40살, 50살. 그리고 어느덧 60이 넘었죠.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앙리 모네는 이정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당신의 재능은 여전합니다. 어제 본 스케치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패션계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정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앙리 모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저 설거지하는 아줌마일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다시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앙리 모네는 자신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는 화면을 열고 이정현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제가 최근에 발견한 자료입니다. 최현우의 초기 작품들이죠. 이정현은 화면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30년 전 구상했던 디자인들과 놀랍도록 유사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특히 공모전에 제출했던 그녀만의 독특한 실루엣과 디테일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정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앙리 모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최현우는 당신의 디자인을 베꼈어요. 그는 아마도 그 공모전 자료를 어떻게든 입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했죠. 이정현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의 아이디어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그렇군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네요. 앙리 모네는 이정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종 모네의 새로운 아시아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 프로젝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정현은 놀란 눈으로 앙리 모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앙리 모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정현 씨, 30년이 지났지만 당신의 재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월이 당신에게 깊이를 더해 주었죠. 이제 그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이정현은 앙리 모네의 제안에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어요. 세상에 다시 나설 용기가 있는지,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지, 그리고 과연 자신의 재능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오늘도 그녀의 손은 물에 불어 있었지만 마음은 어제와 달리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정현, 어제 그 외국인이랑 뭐 얘기했어? 혹시 너한테 무슨 제안이라도 했니? 오미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정현은 잠시 망설이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별 얘기 없었어. 그냥 예전 이야기를 물어봤어. 오미선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정현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설마 내가 다시 패션계로 돌아갈 생각은 아니겠지? 60이 넘은 나이에 무슨 헛된 꿈을 꾸니? 그냥 여기서 설거지나 계속하는 게 네 자리야. 이정현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미선의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지만 어제와 달리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그 말들이 더 이상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후 앙리 모네가 다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최현우 없이 혼자였어요. 그는 이정현을 찾았고 오미선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이정현 씨? 앙리 모네의 질문에 이정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간 꾹꾹 눌러두었던 꿈과 열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정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앙리 모네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저 자신의 이름으로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현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앙리 모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디자인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최현우에 관해서는 그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 대화를 지켜보던 오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정현을 향해 비웃듯 말했어요. 정말 가려고? 이제 와서 무슨 패션계야? 여기 있는 게 네 자리라고. 이정현은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오미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선아, 지금껏 네가 주는 모욕을 참아왔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 자리는 내가 정해. 이정현의 당당한 태도에 오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이정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앙리 모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정현을 식당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정현에게 그 비는 더 이상 우울한 날씨가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스튜디오로 오세요. 함께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앙리 모네는 우산을 이정현에게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정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와 설렘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최현우는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앙리 모네가 이정현과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앙리 모네가 바에 들어섰습니다. 최현우 할 얘기가 있어. 앙리 모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최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선생님? 앙리 모네는 태블릿을 꺼내 최현우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최현우의 초기 작품들과 이정현의 공모전 디자인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 유사성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지? 최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디자인을 본 적도 없어요. 앙리 모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거짓말 마. 너는 이정현 씨의 디자인을 베꼈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너의 커리어를 시작한 거지. 최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앙리 모네는 그의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파리로 돌아가.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길 바래. 이것은 윤리적 문제이고 매종 모네는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이정현은 앙리 모네의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고시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다른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디자이너로서의 자신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문을 열자 넓고 환한 공간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앙리 모네는 이미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정현 씨. 이제부터 이곳이 당신의 작업실입니다. 앙리 모네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작업 공간을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디자인 테이블, 최신식 컴퓨터, 다양한 패션 잡지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정현은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현우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앙리 모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최현우가 이정현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매종 모네를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군요. 이정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어요. 30년간 묻어두었던 불의가 마침내 바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군요. 앙리 모네의 말에 이정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싶어요. 하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닌 진정한 융합을 이루고 싶습니다. 앙리 모네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흥미로운 방향이군요. 계속해보세요. 이정현은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자신의 비전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녀가 말할수록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창의력이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색상, 소재, 실루엣에 대한 그녀의 아이디어는 신선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30년이란 세월이 당신의 재능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앙리 모네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정현에게 스케치북을 건네주었어요. 지금부터 당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어떤 제약도 두지 마십시오. 이정현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정식으로 디자인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연필을 들자 오랜 시간이 무색하게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 하나, 곡선 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실루엣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정현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정현은 자신의 스케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죽어있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앙리 모네는 이정현의 작업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우리는 3달 후 파리 패션 위크에서 이 컬렉션을 선보일 겁니다. 당신의 이름으로요. 앙리 모네의 선언에 이정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는 세계 패션계의 중심이었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는 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정현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앙리 모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재능에 놀라게 될 거예요. 그날부터 이정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스튜디오에 나와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처음에는 현대 패션 트렌드와 디지털 디자인 도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의 학습 의지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만큼 강했습니다. 이정현 씨,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세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앙리 모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정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몇 시간 더 일하는 것쯤이야. 그녀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튜디오의 젊은 디자이너들은 처음에는 이정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곧 그녀의 재능과 겸손한 태도에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이정현에게 현대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이정현은 그들에게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과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3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정현은 매일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했어요. 처음에는 미숙했던 디지털 기술도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디자인들은 하나하나 완성되어 갔죠.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녀의 작품들은 앙리 모네와 스튜디오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군요. 내일이면 우리는 파리로 떠납니다. 앙리 모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정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파리.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게 될 것이었죠. 정말 제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정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어요. 앙리 모네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실력이 만들어낸 기회입니다. 누구도 선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날 밤 이정현은 오래된 고시원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이 작은 방을 떠나 파리로 향하게 될 것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며 지난 30년을 돌아봤어요. 긴 터널 같았던 그 시간들, 끝없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날들. 그러나 이제 그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녀는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젊고 꿈 많던 시절의 자신이 찍혀 있었어요. 눈빛이 반짝이고 자신감 넘치는 28살의 이정현. 그녀는 지금의 자신과 사진 속 젊은 자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참 많이 변했구나. 이정현은 주름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주름들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증거였고, 그녀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현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앙리 모네와 스튜디오 팀원들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비되셨나요? 앙리 모네의 질문에 이정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이정현은 드디어 파리의 땅을 밟았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녀는 파리의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패션의 중심지,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도시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패션 위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주일 후면 당신의 컬렉션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앙리 모네의 말에 이정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파리에서의 일주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모델 캐스팅, 의상 피팅, 무대 리허설.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이정현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정현,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다니. 앙리 모네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정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파리 패션 위크 당일이 밝았습니다. 매종 모네의 쇼는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정현은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모델들의 의상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헤어와 메이크업 팀과 소통하며 완벽을 기했어요. 1시간 후면 쇼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요? 앙리 모네가 물었습니다. 이정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백스테이지는 점점 더 혼잡해졌습니다. 모델들, 스타일리스트들,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이정현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설거지를 하며 흘린 눈물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그녀는 파리 패션 위크에서 자신의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10분 후면 쇼가 시작됩니다. 모든 모델들은 준비해주세요. 스태프의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이정현은 백스테이지의 모니터를 통해 객석을 바라봤어요. 세계 각국의 패션 관계자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정현 씨,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 앙리 모네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정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드디어 음악이 흐르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이정현의 디자인이 하나씩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녀의 작품들은 객석에서 연신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정현은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30년간의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좌절과 고통.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